네, 안녕하세요. 네바퀴 중고차 이성규 실장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제가 파는 차량 소개는 아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요번에 영업용 차량으로 사용하려고 엑센트 2013년식 차량을 한 대 구매를 했어요. 1.4 차량이고요. 1.4 가솔린 차량이고 프리미엄 등급, 제일 높은 등급 차량입니다. 제일 높은 등급 차량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도 중고차로 구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비를 좀 하게 됐고 또 고질병도 좀 있었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엑센트를 타시거나 아니면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저는 지금 다 고쳤거든요. 네, 한 달에 걸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완벽하게 다 고치고 나니 이런 정보를 좀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 또 엑센트 차량뿐만이 아니라 이 1.4 엔진이 들어가거나 1.6 엔진이 들어가거나 또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 또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제 영상이. 그래서 한번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 밤 늦은 시간에 지금 밤 12시가 다 된 시간인데 그냥 문득 생각난 김에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차량이 제가 타는 차량입니다. 1.4 가솔린 2013년식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 제가 좀 바꿨어요. 외관을. 뭘 바꿨냐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보이시는 그릴, 이 그릴은 좀 신형 그릴입니다. 2016년식인가 이후에 나왔던 그릴인데 원래는 좀 가로형 무늬의 그릴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이뻐 보여가지고 바꿨습니다. 근데 부품값은 얼마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위에 아래 그릴 상단 하단해서 3만 몇천 원 정도인데 간단하게 이제 범퍼를 뜯어내고 교환을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공임만 조금 주고 장착을 했습니다. 거래처에서. 그러니까 차 분위기가 약간 신형처럼 변한 것 같죠.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는 이 당시에 나왔던 차량 중에 최고 등급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LED 주간 주행등이 들어가 있는 타입이었고요. 이 휠 같은 경우에는 원래 16인치인데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차량 중에 엑센트가 한 대 또 있어요. 근데 거기 15인치 이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차는 모던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다운그레이드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엑센트가 사실 16인치 휠 타이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쇼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주행하는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연비도 좀 떨어지고 너무 통통 튀고 이래서 판매하는 차량은 오히려 16인치면은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휠을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15인치. 물론 외관은 조금 또 안 멋있어졌지만 주행하는 컨디션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더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백밀러 커버만 바꿨어요. 제가 또 나름 영업용 차지만 애정을 갖고 좀 저만의 스타일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요 백밀러 커버만 양쪽 구매를 했고요. 한 짝에 3,000 몇백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헤라로 여기 이 부분을 딱 제껴서 빼면은 빠집니다. 그리고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요 뒤에 테일램프, 이제 뭐 후미등, 테일램프, 대루등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요 부분도 원래는 전구 타입인데 동그라미 전구 타입인데 신형 최고 등급에는 이렇게 LED 면발광 타입의 대루등이 테일램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한 짝에 한 11만 몇천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교환을 했고 네.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외관을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왔을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차 실내에서 오징어 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근데 이게 저는 전 차주분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우연히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까 2013년식, 12년식 요 차량들 많게는 14년식 차량들까지 차 실내에서 오징어 냄새가 난다라는 차량이 꽤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시트 안쪽에서 나는 건데요. 전 차주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차량 자체가 시트 안쪽에서 오징어 냄새가 나는데 뭐 본드를 잘못 써서 그런다, 뭐 재질이 잘못돼서 그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 확실한 건 오징어 냄새가 정말 납니다. 정말 심하게 나요. 여러 가지 탈취제를 이용해 가지고 아무리 작업을 해봤지만 심지어 시트를 뜯어내고 실내 클리닝까지 해봤지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출된 결론은
시트 교환밖에 없다. 그래서 엑센트 동호회에도 제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동호회 분들도 유경험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엑센트는 시트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그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제 차는 2013년식이고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환받을 수 없는 연식과 주행거리인데 보증기간이 조금 지났어도 뭐 사업소, 시트 사업소가 있는 사업소에 가면 이런 부분을 교환을 해주는 사업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현대자동차에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들어오면 시트에서 오징어 냄새가 나요. 차 안에서. 근데 냄새 나는 주 원인이 여기 지금 시트와 시트 사이에 손을 넣었다가 이렇게 빼서 맡아보면 진짜 오징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후면 이 시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증 수리로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마음은 아프지만 이 차량을 이제 한 10년 이상 타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메이저 시트라는 곳에서 시트를 주문을 넣어놓은 상태고 일주일 있으면 시트 교환을 앞뒤로 모두 다 합니다. 꽤 큰 돈이 들어가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냄새가. 앞자리 시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손을 넣었다가 한 3초 정도 있다가 빼고 맡아보면 오징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시트 교환을 해서 이 증상을 해결을 했다 그러시는 분들이 꽤 많고, 또 현대자동차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시트 교환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시트 교환을 하기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차에서 내 차가 엑센트나 아반떼, 산타페인데 시트에서 오징어 냄새가 난다, 2012, 13, 14년식 중 하나다 그러면은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저처럼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차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 시동을 이렇게 걸어요. 자, 지금 시동을 걸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해결을 했는데 여기 RPM이 이제 에어컨을 틀게 되면, 여기 에어컨을 제가 1단으로 틀면 RPM이 원래는 이제 모든 차들이 보상작용을 일으킵니다. 이제 전압이 많이 들어가거나 컴프가 돌기 때문에 보상작용을 일으키는데 이게 너무 RPM이 한 번에 훅 떨어지면서 차가 부조가 부들부들, 또 가만히 있다가 좀 있으면 또 RPM이 툭 떨어지면서 부들부들 이러다가 한 2초 정도 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떤 증상일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가지고 배터리를 바꿨습니다. 제가 본네트를 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어컨을 켜고 파킹이든 드라이브든 차가 서 있는 정차된 상태에서 RPM이 떨어지면서 부조가 나는 현상, 그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동을 끄고, 시끄러우니까 본네트를 좀 열겠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네바퀴 중고차 실내 전시장입니다. 실내 전시장이고 이렇게 차들이 전시되어 있고, 여기 이제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제 트래버스 차량도 여기 주차가 되어 있죠. 네. 자, 후레쉬를 키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꼭 알려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증상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배터리 지금 에너자이저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어제 바꾼 거예요. 원래는 이제 엑스프로라는 제품 배터리 60짜리라고 표현하죠. 60짜리라고 딘타입 60짜리, 이거보다 한 단계 작은 배터리로 교환을 해봤었어요. 배터리가 불량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배터리를 교환했는데 나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전압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달아 놓은 건데 나아지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냉간 시에 부조가 오는 거는 스로틀 바디를 청소를 해야 된다. 여기 스로틀 바디 부분인데, 스로틀 바디 청소를 현대자동차에 가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5만원 받더라고요. 근데 안 그럴 겁니다 이러더니 이제 제가 그날 바로
똑같은 증상이 또 나타나길래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로틀 바디를 교환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 2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스로틀 바디를 교환을 했고 교환하는 김에 이제 제가 또 예방 정비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 차를 10년 정도 타려고 산 거니까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점막 코일, 여기 이제 점막 코일, 점막 플러그 이렇게 교환을 싹 했어요. 그러면은 뭐 엔진 말고 엔진 관련된 부품은 인젝터 빼고는 다 가는 거죠. 근데 인젝터는 뭐 아시겠지만 잘 쉽게 나가는 제품은 아니니까, 부품은 아니니까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증상이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나아져가지고 며칠 동안 운행을 하다가 또 다시 갔어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스로틀 바디 초기화라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더라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한 30분 정도 스로틀 바디 초기화를 해보더니 정상인 것 같다. 이 정도면 1.4 차량은 원래 엔진 힘이 딸리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조금 있는 편이다.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아졌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전 시장에 엑센트 똑같은 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량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차량에 대비해서 제 차량은 조금 정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다른 정비소로 갔더니 여기 있는 이제 이 발전기란 부품인데 이 발전기가 불량인 것 같다. 그래서 교환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발전기를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역시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발전기를 교환했던 카센터에 다시 가서 사장님 이거 발전기를 교환했는데도 아무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러니 이제 에어컨 가스 용량을 테스트를 해보셨어요. 그래서 에어컨 가스를 체크를 해보니까 원래 이 차량에는 이제 420이란 숫자 정도의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560이 들어가 있으니 에어컨 가스를 빼고 다시 넣어보자. 그럼 괜찮아질 거다. 그래서 에어컨 가스를 또 빼고 다시 넣었죠. 근데 역시나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현대자동차 서원주 현대정비소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과장님이랑 오랫동안 상담을 하고 증상을 살펴보고 차를 1박 2일 재웠습니다. 근데 내린 결론이 그래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디를 갈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제가 벌써 갈 건 다 갈았잖아요. 점막 코일, 점막 플러그, 미션 오일, 엔진 오일, 스로틀 바디, 배터리 그리고 발전기까지 다 바꾼 상태인데 여기서 더 이상 뭘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에어컨 컴프를 바꿔보자.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에어컨 컴프를 한번 바꿔보자. 근데 비용이 비싼데 선택을 해라. 그래서 제가 바꿔달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에어컨 컴프는 부품값만 22만원, 공인 포함하면 37만원 정도 하는 부품입니다. 꽤 비싸요.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과감하게 바꿔달라 그러고, 그리고 가는 김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엔진 미미, 저 밑에 이제 미션 미미가 있죠. 근데 미미들도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바꿨는데 사실 아주 조금씩만 좋아지고 증상이 완벽하게 나아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정비사분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배터리를 혹시나 이제 본인 쪽에 현대자동차 정비 쪽에 있는 큰 거를 물렸더니 그런 증상이 없더라. 그래서 이거 작업을 했지만 배터리를 좀 큰 용량으로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배터리가 그리고 이게 저가형인 것 같은데 간혹 우리 쪽에 정비가 들어오는 차량 중에 이런 증상을 가진 차량들이 배터리 문제인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 에너자이저 한 사이즈 용량을 업해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증상이 없어졌어요. 근데 얘기를 이제 되짚어서 얘기해 보면 이 모든 작업을 하기 전에 배터리를 처음에 교환할 때 저가형이 아니라 제대로 된 브랜드의 이제 배터리 파시는 분들은 다 알거든요. 이게 저가형인지 제대로 된 브랜드인지. 제대로 된 브랜드 걸로 바꿨다면, 제대로 된 브랜드의 조금 용량이 큰 걸로 바꿨었다면 이 모든 작업을 하기 전에 증상이 없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전문가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1.4나 1.6 요 정도 액센트나 아반떼를 타시는 고객님들이라면 에어컨을 틀었을 때, 이제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틀잖아요. 에어컨을 틀었을 때 RPM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졌다 올라가면서 차에 부조가 생긴다면 가장 값싼 부품부터 갈아봐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스로틀 바디나 뭐 에어컨 컴프레셔나 아니면은 발전기나 이런 부품들 중에 배터리 값이 제일 저렴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한 사이즈 용량 큰 걸로 로켓이나 에너자이저처럼 제대로 된 브랜드의 제품으로 바꿔보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저리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다 들으셔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왜 배터리 교환을 먼저 해봐야 되는지 이유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걸렸어요. 이 부조를 잡기 위해서. 근데 이 부조를 잡고 나니까 차가 또 더 좋아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좀 오래 타려고요. 이전에 타던 차는 사실 스파크를 탔었는데 정비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미션이 또 CVT 미션이 저랑 맞지도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 현대 엑센트란 차량을 영입을 했는데 연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오징어 냄새 나는 거랑 차 부조 있었던 것만 빼면 다 좋은데, 이 차량은 오징어 냄새는 시트를 교환하기로 했고 부조는 잡았으니 또 열심히 아껴가면서 또 오래오래 타봐야겠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정보 내용들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제가 유튜브에 이 비슷한 증상에 대해서 정비를 한 후기를 좀 찾아보고 블로그도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서 저랑 같은 증상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늦은 밤에 좀 짧게나마 영상으로 찍어서 정보를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엑센트 좋은 차예요. 밸런스 좋고 또 연비 좋고 잘 나가고 공간감도 경차보다 넓고 좋은 차인데 이런 자잘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 저처럼 중고차로 2013년식 이런 걸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알고 구매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상 찍었으니 저는 퇴근해 보겠습니다. 또 내일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부터 또 화이팅 하려면 퇴근을 또 해야 되고요. 또 차량에 대해서 구매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또 같은 자동차 관련 업계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튜닝이나 정비, 또 썬팅, 블랙박스, 타이어, 뭐 모든 부분 상담 가능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지랖 넓은 네 바퀴 중고차 이성규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